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이건 신선하겠지 하고 안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차가운 진실을 아시나요?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을 위해 애써 산 식재료가 냉장고 안에서 오히려 도구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선하게 보관한다고 믿었던 습관이 피로, 소화장애, 혈압 불안정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냉장고의 함정을 하나씩 밝히고 당신의 부엌을 단 한 번에 건강의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건강한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의 보관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생활의 지혜입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냉장고 속에 숨은 7가지 독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냉장고의 문을 새롭게 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냉장고를 하나의 단순한 가전제품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반쯤 실패한 셈이다. 냉장고는 사실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와 같다. 맨 위 선반은 기온이 가장 안정된 북쪽 언덕으로 차가움 속에서도 섬세함을 지켜야 하는 유제품이 살아가는 구역이다. 그 아래의 중앙 선반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드나드는 도심으로 조리된 음식과 남은 반찬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다. 가장 아래 칸은 지하의 냉기창고처럼 온도가 낮고 습도가 일정하여 고기와 생선이 안전하게 숨쉬는 공간이며 문 쪽은 들쑥날쑥한 해안도로처럼 온도가 불안정해 소스나 음료처럼 잠시 들렀다 나가야 할 손님들이 머무는 정거장이다. 이렇듯 냉장고라는 도시는 구역마다 기온과 습도, 공기의 흐름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의 교통법칙을 모르고 아무 음식이나 아무 곳에 배치한다. 감자가 북쪽 언덕에 불법 체류하고 바나나가 냉기의 골목에 숨어 있으며 빵이 서늘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채 딱딱하게 굳어간다. 이 작은 혼란이 매일 우리의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재앙의 시작이다. 음식은 제각기 자신이 자라온 환경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태양 아래 자란 과일은 차가움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땅 속에서 자란 뿌리 채소는 빛과 냉기를 동시에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선함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음식을 냉장고 안으로 밀어넣는다. 마치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는 셈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효소가 멈추고 세포벽이 무너지고 향과 맛이 증발한다. 한때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식재료가 단지 차가운 껍데기로 남는다. 냉장고는 분명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은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냉장고가 모든 것을 지켜줄 거라 믿지만 실은 그 속에서 많은 음식이 죽어가고 있다. 식탁이 건강을 잃는 이유는 나쁜 식재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자리에 두었기 때문이다. 냉장고의 문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도시의 시장처럼 공간을 관리하는 주인이다. 어디에 무엇을 둘지, 어떤 음식이 이 도시에서 살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추방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부엌은 완전히 달라진다. 냉장고의 문을 여는 습관 하나가 결국 몸의 컨디션, 소화, 피로, 그리고 건강 전체를 바꾼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냉장고 정리법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 냉장고는 4칸짜리 도시이고 우리는 그 도시의 도시 계획자다. 이제 그 법칙을 모른 채 신호를 어기던 시절을 끝내고 차가운 도시를 다시 설계할 시간이다. 냉장고를 잘못 사용하는 습관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떨어뜨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된다. 수많은 환자들이 좋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 복부 팽만감, 잦은 두통,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선한 재료를 골라 정성껏 요리했지만 그 재료가 이미 냉장고 속에서 영양을 잃은 상태라면 아무리 훌륭한 식단도 무의미하다. 차가운 온도는 단백질과 효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세포 속 수분을 응축시켜 식품 본연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눈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세포가 손상된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대사를 일으키고 위와 장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도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 오랜 기간 이렇게 먹으면 몸은 신호를 보낸다. 이유 없는 피로감, 늘 더부룩한 속, 혈압의 불안정한 움직임. 이런 증상들은 결국 냉장고 안에 잘못된 보관 습관이 만든 결과다. 유럽 식품안전청이 15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은 명확히 드러났다. 부적절한 냉장 보관이 영양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것이다. 신선함을 지키려는 의도가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비싼 유기농 채소도 건강을 위해 고른 과일도 냉장고 안에서 효소 활동이 멈추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는다. 식재료의 색이 바래고 향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음식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신호다. 음식의 생명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진대사도 함께 둔해진다. 몸은 활력을 잃고 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며 면역 체계는 미세하게 흔들린다. 결국 우리는 왜 피곤한지도 모른 채 하루를 버텨내게 된다. 냉장고의 잘못된 사용은 이렇게 일상 깊숙이 스며든다. 차가운 온도는 세균을 죽이는 동시에 영양을 얼어붙게 하고 익지 않은 과일은 성장의 기회를 빼앗긴 채 부패로 향한다.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냉장고 안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우리 몸의 따뜻한 리듬과 다르다. 자연이 만들어낸 온도의 조화, 계절의 순환, 식물의 성장 주기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한 가지 온도에 가두면 음식도 사람도 결국 병들 수밖에 없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그 음식을 얼마나 살아있는 상태로 먹느냐에 달려있다. 냉장고의 문을 여는 습관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피로와 무기력, 만성적인 소화불량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냉장고라는 차가운 도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이다.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커피 향은 하루의 리듬을 깨우는 신호와도 같다. 하지만 그 향의 근원이 되는 커피 원두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반쯤 향을 잃은 상태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커피의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것은 수백 가지의 휘발성 오일 화합물이다. 이 오일들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는 이 향 오일들을 응축시키고 원두의 표면을 수분으로 덮어버린다. 그 순간부터 원두는 주변 음식의 냄새를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김치의 알싸한 향, 반찬의 짠내, 심지어 과일의 단향기까지도 원두 속에 스며든다. 그렇게 냉장고에 하루 이틀만 있어도 커피의 고유한 향은 무너지고 만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원두가 따뜻한 실내 공기와 만나면 결로 현상이 생긴다. 표면에 맺힌 미세한 수분이 원두 안으로 스며들면서 내부의 오일과 결합해 향의 균형을 깨뜨린다. 이 작은 변화는 커피의 풍미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꿔버린다. 한 달에 한두 번 좋은 커피 원두를 사서 건강한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냉장 보관은 그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행위다. 원두의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커피의 영혼이다. 향이 사라진 원두는 이미 커피가 아니라 탄소화된 가루에 불과하다. 게다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동안 생긴 온도차는 원두의 수분 함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산패를 촉진한다. 결국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껴야 할 풍미와 여운은 쓴맛과 둔한 향으로 대체된다. 커피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은 비싼 향수를 물에 담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커피는 어둡고 건조한 공간을 좋아한다.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 속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안정된 온도가 이상적이다.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갈기 전까지는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쇄된 커피 가루는 표면적이 넓어 산소와 닿는 면이 많아지고 그만큼 빠르게 향이 사라진다. 원두는 갈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쇄 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에 보관한 원두로 내린 커피와 실온에서 보관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같은 원두라 해도 완전히 다른 음료다. 전자는 평평하고 밋밋한 맛을 내지만 후자는 입안에서 향의 층이 살아 움직인다. 아침 한 잔의 커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감각을 여는 의식이다. 그러니 커피 원두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대신 찬장 속 어둠 속에 숨겨두어야 한다.
그 어둠이 향을 지키고 향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이다. 아보카도는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로 불린다. 그러나 이 열대의 과일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상징은 무너진다. 아보카도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자라며 그 환경에 맞춘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가운 온도는 그 세포벽을 무너뜨리고 내부 효소의 작용을 멈추게 만든다. 섭씨 10도 이하의 냉기는 아보카도에게는 겨울 폭풍과도 같다.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과육은 딱딱해지고 맛은 쓰게 변한다. 후숙이 멈추면서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은 사라진다. 냉장고에서 꺼낸 아보카도를 칼로 자르면 결이 울퉁불퉁하고 혀 끝에는 흙내와 쓴맛이 남는다. 건강을 위해 먹는 한 조각이 영양이 아닌 스트레스로 바뀌는 것이다. 아보카도는 익지 않은 상태일 때는 실온에서 숨을 쉬어야 한다. 바나나나 사과 옆에 두면 자연스레 익는다.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아보카도의 숙성을 돕기 때문이다. 손끝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느낌이 들면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미 충분히 익었는데 바로 먹을 수 없다면 그때만 하루나 이틀 정도 냉장고에 잠시 머물게 하면 된다. 그 이상은 차가운 감옥이 된다. 아보카도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자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란 대표적인 뿌리 채소다. 따뜻함보다는 서늘함을 좋아하지만 냉장고의 냉기는 감자에게 독이 된다. 냉장 온도에 오래 두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저온당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감자의 단맛을 일시적으로 높이지만 조리할 때 문제를 만든다. 기름에 구우면 쉽게 타고 튀길 때 검게 변하며 탄맛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미각의 문제가 아니다. 고온에서 당이 많은 감자가 조리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자는 차가움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장소를 원한다. 종이상자나 바구니에 담아 빛을 차단하면 가장 안전하다. 감자가 햇빛을 받으면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며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긴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땅의 온도와 어둠을 되찾아줘야 한다. 세 번째 주자는 바질을 비롯한 향채소다. 이 섬세한 잎사귀들은 냉장고의 건조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냉기의 칼날이 잎의 수분을 빼앗고 향을 만들어내는 정유 성분을 파괴한다. 어제만 해도 생생했던 바질이 하루 만에 검게 변하고 향을 잃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향채소는 살아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마치 꽃처럼 다뤄야 한다. 물컵에 줄기를 꽂고 비닐을 살짝 덮어두면 이틀에서 사흘은 싱싱하게 유지된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 용기에 넣되 냉장고 안에서도 가장 따뜻한 문 쪽 위 선반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바질과 고수, 민트와 파슬리 같은 식물들은 온도의 변화를 공포로 느낀다. 그 섬세한 공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향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아보카도, 감자 그리고 향채소는 냉장고의 차가움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자연의 따뜻한 숨결 속에서 자라난 존재들이라는 것. 이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순간 영양도, 향도, 맛도 우리를 떠난다. 견과류는 건강식의 대표로 불린다. 하지만 그 작고 단단한 알맹이 속에도 냉장고에 냉기가 스며드는 순간 변질의 씨앗이 자란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공기와 수분에 매우 민감하다. 냉장고는 차갑지만 습기가 많고 다양한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다. 그래서 견과류를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수분을 머금고 눅눅해지며 다른 음식의 냄새를 흡수한다. 시간이 지나면 고소한 향은 사라지고 기름이 산패하면서 쓴맛이 올라온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금속 냄새, 그게 바로 냉장고가 남긴 흔적이다. 견과류는 오히려 실온에서 숨을 쉬게 해야 한다. 밀폐 용기에 담아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에 두면 한 달은 거뜬히 버틴다. 대용량으로 구입했다면 한 달치만 실온에 두고 나머지는 소분해 냉동실에 넣는 것이 좋다. 냉동은 냉장과 달리 산패를 늦추고 맛을 보존한다. 꺼낼 때는 자연 해동 후 바로 먹으면 된다. 고소함은 그렇게 살아난다. 토마토 역시 냉장고의 피해자다.
많은 사람들이 붉고 윤기 있는 토마토를 보며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냉장고 속에 차곡차곡 넣지만 그 순간 토마토는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토마토는 중남미의 햇빛 아래에서 자라는 열대성 과일이다. 따뜻한 온도에서 자라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섭씨 10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세포막이 손상된다. 효소의 작용이 멈추고 향을 만드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된다. 토마토 특유의 달콤하면서 새콤한 향은 효소가 살아있을 때만 만들어진다. 냉장고는 그 향의 공장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다.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며칠 만에 향을 잃고 과육이 물러지며 맛이 싱거워진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또한 저온에선 팩틴이 변형되어 식감이 푸석해진다. 입안에서 터지는 그 상쾌한 질감이 사라지고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느낌만 남는다. 토마토의 생명력은 온도에 달려있다. 실온의 바구니에 담아 꼭지가 위로 향하게 두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한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된다. 너무 빨리 익을 때는 소스로 조리해두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진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다루면 토마토는 스스로 완벽한 상태를 찾아간다. 오이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오이를 차게 먹어야 아삭하다고 생각하지만 보관과 섭취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냉장고의 냉기는 오이의 세포벽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C와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함께 손실된다. 냉장고에 사흘만 두어도 오이의 비타민 C는 절반 가까이 사라지고 일주일이면 거의 사라진다. 냉장고 속 오이는 겉보기에는 그대로지만 속은 물러지고 표면에는 물기가 맺힌다. 이틀째는 아삭함이 절반으로 줄고 사흘째에는 샐러드로 쓰기조차 애매해진다. 오이를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 통풍이 되는 바구니에 세워두는 것이 좋다. 눕혀두면 수분이 밑으로 몰리면서 빨리 상한다. 실온에서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먹기 30분 전에만 냉장고에 잠시 넣으면 충분히 시원한 오이를 맛볼 수 있다. 오이의 신선함은 냉기 속이 아니라 공기와 빛이 적당히 드나드는 실온 속에서 살아난다. 견과류의 향, 토마토의 단맛, 오이의 아삭함은 모두 온도와 공기 질서 속에서 완성된다. 냉장고의 차가움이 그 질서를 깨는 순간 우리의 식탁은 생기를 잃는다. 바나나는 열대의 태양 아래에서 자란다. 그래서 냉장고의 찬 공기에 닿는 순간 숨이 멎는다. 냉장고 속의 바나나는 껍질이 금세 검게 변하고 내부의 숙성 과정이 중단된다.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면서 맛은 밋밋해지고 향은 약해진다. 표면이 검게 변하는 것은 단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벽이 파괴되고 효소가 죽어가는 과정이다. 차가움은 바나나의 생명을 천천히 얼려버린다. 영양의 중심이 되는 칼륨 역시 흡수율이 떨어지고 섭취해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고혈압과 심혈관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매일 먹는 사람일수록 냉장 보관은 치명적인 실수다. 실온에서 꼭지를 랩으로 감싸고 바나나 거리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바나나는 이틀에서 사흘 동안 아름답게 익는다. 너무 익기 시작하면 껍질을 벗겨 냉동실에 보관하면 된다. 냉동된 바나나는 스무디나 베이킹 재료로 완벽하게 변신한다. 바나나는 살아있는 과일이다. 추위를 두려워하는 그 성질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선함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빵 역시 냉장고 속에서 노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곰팡이를 막기 위해 빵을 냉장 보관하지만 그것은 곰팡이를 막는 대신 식감을 잃게 만든다. 빵의 전분 분자는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화되며 빠르게 딱딱해진다. 이 과정을 노화라고 부른다. 냉장고의 온도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가 바로 이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구간이다. 부드럽던 빵이 하루 만에 퍽퍽해지고 씹을수록 속이 더부룩해진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런 빵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냉장고에 일주일간 넣어둔 식빵은 보기엔 멀쩡하지만 이미 단단한 전분 덩어리로 변해 있다. 그것을 매일 한두 장씩 꺼내 먹는 것은 신선한 빵이 아니라 굳어버린 탄수화물을 먹는 것과 같다. 빵은 실온에서 밀폐해 보관하면 이틀에서 사흘은 충분히 부드럽게 유지된다. 더 오래 두고 싶다면 한 끼 분량씩 나눠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냉동된 빵은 다시 데우면 처음 구웠을 때의 부드러움을 되찾는다. 냉장은 맛을 빼앗지만
냉동은 시간을 멈춘다. 따뜻한 공기와 향이 살아나는 순간 빵은 다시 생명을 얻는다.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죽어가던 빵 한 조각이 올바른 보관법을 통해 다시 부드럽게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식탁의 과학이자 작은 기적이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꿀이 발견될 만큼 꿀은 시간 앞에서도 부패하지 않는 신비로운 식품이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오직 실온에서 유지된다. 꿀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모든 질서가 깨진다. 낮은 온도는 꿀 속의 당분을 결정화시키며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 투명하고 부드럽던 액체가 희뿌연 결정 덩어리로 변하고 숟가락으로 떠내기도 어려워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꿀이 상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냉기가 만들어낸 변형일 뿐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꿀의 생명력, 즉 효소의 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꿀에는 천연 항균 작용을 하는 여러 효소가 들어있다. 이 효소들이 바로 꿀의 면역 강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냉장 보관은 이 효소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꿀의 본래 힘을 빼앗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는 이유는 그 속의 효소와 영양이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가장 잘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얼어붙은 꿀은 그 효소들이 잠든 상태로 남는다. 따뜻함이 생명을 깨우고 차가움이 그 생명을 잠재운다. 꿀을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은 단순하다.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실온에 두는 것이다. 팬트리나 찬장이 가장 좋은 장소다. 혹시 이미 굳어버린 꿀이 있다면 전자레인지나 직화로 녹이지 말고 따뜻한 물에 용기를 담가 천천히 녹이면 된다. 그렇게 하면 꿀의 효소가 손상되지 않고 다시 액체로 돌아온다. 자연의 리듬은 언제나 느리다. 꿀도 마찬가지다. 서두르지 않고 일정한 온도와 빛의 흐름 속에서 꿀은 스스로를 지킨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들면 그 신비로운 안정성이 오히려 깨진다. 꿀은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 완전한 음식이다. 하지만 인간의 손이 그 완전함을 망가뜨린다. 냉장고의 문을 여는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 년의 자연 질서를 뒤흔드는 셈이다. 꿀은 차가움이 아니라 온기 속에서 살아있는 단맛을 내며 그 따뜻한 달콤함이야말로 자연이 준 면역의 선물이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열어보는 냉장고 속에는 사실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 냉장고는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착각의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차갑게 두면 신선하다고 믿지만 그 믿음이 바로 잘못된 출발점이다. 식재료는 저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이 바로 보관의 원리다. 따뜻한 땅에서 자란 과일은 온기를 기억하고 땅속에서 자란 채소는 어둠과 습도를 그리워한다. 그들의 본성을 무시한 채 모두를 같은 냉기로 가두면 결국 음식은 자신의 리듬을 잃고 생명을 다한다.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나 복잡한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음식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보관이다. 신선한 재료를 비싼 돈으로 사더라도 잘못된 온도에 두면 그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영양소는 차가움 속에서 얼어붙고 효소는 활동을 멈추며 향은 기억을 잃는다. 냉장고 속의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의 몸속 질서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의 시작은 음식의 보관법을 바로잡는 데 있다. 냉장고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상자가 아니다. 그것은 빠른 부패를 막는 도구일 뿐 모든 식재료의 안식처는 아니다. 고기와 생선, 유제품처럼 부패가 빠른 음식만이 그곳을 필요로 한다. 반면 감자, 바나나, 빵, 꿀처럼 자연의 온도에서 자란 식품은 실온 속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숨을 쉰다. 우리는 냉장고를 너무 믿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미각과 직관을 잃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온도의 획일화 속에 음식을 가두는 순간 우리의 식탁도 함께 단조로워졌다.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꿀 때다. 장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은 어디에서 자랐을까? 그 질문 하나로 이미 절반의 해답을 얻은 것이다. 따뜻한 나라에서 온 과일은 따뜻하게, 땅속에서 자란 채소는 서늘하게, 바람과 햇빛을 필요로 하는 곡물은 건조한 곳에 두면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음식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냉장고를 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건강으로 이어지는 첫 신호다. 조금 더 자주 장을 보고
조금 더 자주 손으로 재료를 만지며 음식이 변해가는 속도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신선함을 지키는 법이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열고 닫는 냉장고 문 속, 그 안에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에 익숙해진 손끝을 잠시 멈추고 자연의 온도를 떠올려야 한다. 따뜻한 온도에서 살아나는 향과 색, 부드럽게 이어지는 맛의 흐름, 그것이 곧 생명의 리듬이다. 오늘 저녁 냉장고의 문을 열 때 그 속에 갇힌 음식을 다시 꺼내어 빛과 공기 속으로 내보내라. 변화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서 시작된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냉장고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와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진짜 생활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